자, 삼각함수 공부하기 전에 삼각비,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삼각비를 먼저 좀 공부를 한번 하고 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C,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는 각각 세 변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각비라고 하는 건 이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를 B로 나타내는 것이 삼각비가 되겠죠. 자, 각 A에 대해서 sin A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sin A는 빗변분의 높이인 C분의 A로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인 C분의 B로 그리고 탄젠트 A는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가자면 특수각들이 있는데요. 0도, 30도, 45도, 그리고 60도와 90도에 대해서 각각의 삼각비 값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다음처럼 0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1인데요. 이걸 이렇게 2분의 루트 0부터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로 생각하시면 다시 기억하시는데 아주 좋겠죠. 코사인은 거꾸로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리고 2분의 1이고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탄젠트는 0부터 시작해서 루트 3분의 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3이고 90도의 탄젠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루트 3, 1분의 루트 3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삼각비 기억하시고요. 삼각함수 정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앞에서 공부한 삼각비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에 이 삼각비를 삼각함 어떤 그래프를 이용하고 어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어떤 좌표 평면에 다음처럼 시초선 x가 있습니다. 시초선 x가 있고요. 가로축 그 위에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원이 참 안 예쁘네요. 그렇지? 원이 안 예뻐.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다.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이 r인 원과 동경을 하나 그릴 텐데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시초선과 만났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할 텐데 이 P를 X, Y라고 이렇게 보면 이때 점 P의 X좌표, Y좌표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직각삼각형들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 직각삼각형들을 많이 이용할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이제 삼각함수를 다음처럼 정의했다는 겁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또는 뭐 180도와 270도 넘는 각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면 그냥 다음과 같이 무조건 정의되는 겁니다. 반지름 r분의 y가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자, 특히 반지름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는 사인 세타는 y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x가 되고요. 잘 안 나오니 너는 코사인 세타는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여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방법이 있죠.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 또 y에 대해서는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줄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여기 사용된 이제 x하고 y를 생각하면 얘는 점 P의 x좌표와 y좌표잖아요. 점 P의 x좌표와 y좌표가 x, y로 나타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삼각함수 정의를 앞으로 계속 이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4개의 사분면이 있는데 이 4개의 사분면마다 어떤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분면에서 각각 x와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x의 경우에는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x 부호가 플러스, x좌표 부호 플러스, x좌표 부호가 왼쪽은 마이너스. 또 y축에서 자, 다음과 같이 y의 좌표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외우기도 했죠. 1사분면은 풀풀, 2사분면은 마풀, 3사분면은 마마, 4사분면은 풀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동경이 다음처럼 위치할 때 그 동경에 대해서 어떤 점 P가 있으면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얘를 또 다르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럴 때 요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니까 틀림없이 양수겠죠. 그리고요, 자, 여기 있는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y좌표가 r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x좌표와 y좌표는 결국 이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결국 x와 y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본다면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다음처럼 있을 때 사인 세타는 다음처럼 y좌표를 나타내니까 플러스일 테고요. 역시 코사인 세타가 x좌표의 부호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자, 그러니까 양수분의 양수니까 너도 양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사분면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사분면은 우리가 점의 좌표를 부호를 얘기할 때 마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분면이죠. 자, 그럴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를 살펴보면 사인은 이제 y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y 좌표니까 너는 양수인데 코사인은 x 좌표니까 음수. 자, 음수분의 양수니까 너도 음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 4분면입니다. 이번에는 3, 4분면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살펴보자. 마마라고 부르는 데니까 자, 얘는 y좌표도 음수이고 x좌표도 음수이고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4, 4분면입니다. 4, 4분면에서는 풀마였었죠. 자, 그렇다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x좌표를 나타내는 코사인이 양수고 y좌표를 나타내는 사인은 이제 음수가 되겠다. 양수분의 음수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뭔가 부호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인 1사분면 그리고 사인만 양수인 2사분면 탄젠트만 양수인 3사분면 그리고 코사인만 양수인 4사분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뭐라고 했었냐면 1사분면은 모두 양수이고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그 다음에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니까 자, 이걸 1사분면부터 해서 올사탄코라고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요. 올사탄코 또는 얼사탄코라고 우리가 외우기도 했었죠. 얼사탄코 1사분면부터 순서대로 플러스 부호를 갖는 녀석들은 다음처럼 1사분면은 모두 플러스고요.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이렇게 양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이제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것은 1, 4분면을 제외하고 자, 하나만 양수니까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같고요. 또 이렇게 부호가 같네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돌 필요가 있겠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제 각각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 양수인 그 부분을 다음처럼 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사인은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만 플러스 코사인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우리가 알면 그 부호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사이에는 서로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젠트 세타와 사인 코사인 사이 관계인데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항상 이제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어떤 계산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사인 제곱 세타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얘가 이제 1이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약속을 좀 한번 먼저 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얘가 거듭 제곱인데요. 거듭 제곱. 이 거듭 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두실 게 있다. 첫 번째 사인 세타를 전체를 제곱하면 얘가 이제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얘하고 사인 세타 제곱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세타를 제곱한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편이다.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분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타가 존재한다고 할 때, 자, 이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지워졌네요. 단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여기에 이제 동경 OP와 만나는 점 P가 있다. 그럴 때 얘를 이제 x, y라고도 하지만 얘를 이제 뭐라고도 부른다 했냐면 이제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때 이제 r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OP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OP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1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좌표가 다음처럼 X좌표와 Y좌표에 대해서 거리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될 텐데 얘가 1인 거니까 결국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다음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자,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점 좌표가 이제 x, y 즉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빗변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밑변 길이는 코사인 세타로 높이는 사인 세타로 생각하면 다음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도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너는 빗변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삼각함수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변형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이 합의 제곱을 생각하면 너는 이제 사인 제곱 세타 곱셈 공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이고요.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에도 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연습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두 번째 줄을 건너뛰고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거에 연관돼서 또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한다면 변형 공식이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자, 사인 제곱 세타 이항에서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변형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삼각함수의 어떤 그런 식들을 이제 계산하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예제 하나를 우리가 풀어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이제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합시다. 5분의 4이고요. 이 세타가 이제 몇 사분면이냐면 세타가 이제 1사분면이라고 합시다. 1사분면. 자, 그럴 때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제 여기서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계산을 할 거고 자, 삼각함수 공부하기 전에 삼각비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삼각비를 먼저 좀 공부를 한번 하고 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C,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는 각각 세 변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각비라고 하는 건 이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를 B로 나타내는 것이 삼각비가 되겠죠. 자, 각 A에 대해서 sin A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sin A는 빗변분의 높이인 C분의 A로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인 C분의 B로 그리고 탄젠트 A는 우리가 주기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주기함수는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표현이 주로 나오는데요. 어떤 x좌표에 p를 더했을 때 p만큼 간격이 있는 그 함수값은 x의 함수값과 같다 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p마다 일정한 간격 p마다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fx 빼기 p는 이제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꼴로 표현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p만큼 일정한 간격 p마다 같은 그래프의 모양,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1번과 같은 모양을 만들려면은요. x 빼기 p를 t 정도로 우리가 한번 치환을 해준다면 2번의 식이 다음처럼 변형될 수 있겠죠. ft는 ft 더하기 p라고 이렇게 우리가 치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변형했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얘가 이제 1번과 똑같다. 자,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세 번째를 우리가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f x 빼기 p는 f x 더하기 p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통 이걸 이제 대칭성으로 많이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대칭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주기성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를 이제 x 빼기 p를 역시 t로 치환하면 ft는 ft 더하기 2p가 되겠죠. 자, 그럴 때 2p마다 같은 간격으로 같은 일정한 간격 2p마다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자, 위 1, 2, 3과 같이 제시된 어떤 주기 함수에서 주기를 말할 때 곧바로 p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는 자,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최소의 양수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주기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음처럼 되어 있을 때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fx 더하기 p가 fx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fx 더하기 2p가 fx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p마다 일정한 간격마다 그래프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역시 살펴보시면 2p마다 또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기에 대한 부분 조심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다음처럼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 원에 다음처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단위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 P가 있겠죠. 이 P의 x, y 좌표를 우리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텐데요. 자, 이때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이 단위원에서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부분이 되겠죠. 이 높이 부분의 변화를 자, 다음처럼 오른쪽에 펼친 그림으로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평면에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이 그래프를 우리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세타가 0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0인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바로 0이 된다는 것이죠.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이때의 값은 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동경이 위치가 변하면서 점점 세타가 커집니다. 90도까지만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동경의 변화를 우리가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처럼 자, 동경이 변한다. 0에서 점점 동경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세타가 점점 커지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를 생각해 보면 세타가 0일 때는 높이가 0이겠는데 이때 세타가 다음처럼 올라가면 높이가 점점 세타가 커지면서 다음처럼 높이도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다음처럼 높이가 1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프가 다음처럼 자, 0에서부터 높이가 다음처럼 이렇게 변해서 1까지 이렇게 변하는 모양을 점점점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점점점점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얘가 이제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면 다음처럼 빨간색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높이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자, 이제 2분의 파이 90도쯤 되어서는 천천히 증가해서 1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세타가 이제 동경이 변하면서 점점 또 다음처럼 변할 텐데 자, 180도 파이까지 우리가 변하는 걸 살펴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변했을 때 높이가 또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높이가 1에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자,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동경이 또 계속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처럼 세타가 이제 180도를 넘어서서 다음처럼 270도 그리고 360도까지 이렇게 왔을 때 이때 높이는요 절대값은 점점 커지지만 그 부호는 이제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x축의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다음처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처럼 그려지는데 얘가 단위 원이라서 그렇죠? 단위 원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적으로 대칭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있는 부분 90도까지 부분과 90에서 180도까지의 부분이 대칭이면서 또 0부터 180도까지의 부분과 180도에서 360도까지의 부분이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자면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해서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값들을 갖는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대략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이세 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는 3분의 파이다. 자, 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 각각의 삼각비 값, 특수각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분의 파이와 대응하는 함수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분의 1이 되겠네. 그렇지? 자, 우리 삼각비 앞에 삼각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놓은 게 있죠. 2분의 1이고요.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은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반대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역시 2분의 파이를 나타내고 2분의 루트 3을 나타내고 그리고 2분의 1을 나타낸다. 0을 나타내는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0으로 되돌아와서 다음처럼 그 다음 2파이서부터는 다시 한번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함수가 다음 0부터 2파이까지를 살펴봤더니 여기서 같은 모양이 그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니까 주기 함수, 즉 주기가 2파이인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쪽으로도 쭉 연속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연속해서 쭉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말은 원점에 대해서 다음 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너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잠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의역부터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자, 사인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치역을 생각해 보면 치역은 자,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치역이죠. y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지는 건데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얼마죠? 그렇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역 y에 대해서 다음처럼 자, 마이너스 1이 최소값, 플러스 1이 최대값인 치역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때 치역을 표현할 때는 집합으로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기에 대해서도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주기 t는 이제 2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너는 이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런 대칭 함수다. 자,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요. 마이너스 fx를 f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fx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 그래프의 모양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주역, 주기 등에 대해서 생각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처럼 단위원이 있고요. 단위원 반지름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동경 OP가 있을 때 그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인데 그때 반지름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점 P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밑변 길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해볼 때 자,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다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경 위치가 동경이 자, 시초선과 이렇게 같이 만나있을 때 세타가 0이잖아요. 근데 이때 얘가 갖는 길이를 생각해 보면 밑변 길이를 생각해 보면 1이기 때문에 y 값이 1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y 값이 1인 것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는 모양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 이제 원래 펼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처럼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동경이 시초선과 같이 있어서 세타가 0일 때는 다음처럼 밑변 길이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역시 동경이 다음처럼 변화하면 그거에 따라서 밑변 길이도 똑같이 변하겠죠. 자, 그래서 90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처음 동경에서 밑변 길이는 자 0일 때는 길이 전체 1이 되겠고요. 밑변 길이가 1.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좀 올라왔을 때는 또 밑변 길이가 요만큼으로 이렇게 줄어들겠네요. 1에서부터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동경이 변하니까 다음처럼 변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밑변 길이가 이렇게 변하는데요. 그 변하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역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니까 다음처럼 실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동경이 90도 이상으로 넘어가서 180도까지 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자, 얘가 이제 다음처럼 이렇게 동경이 변화하면서 세타가 점점 커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시 우리 밑변 길이도 이렇게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길이는 1까지 커지는데요. 이때 이제 이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표시해서 다음처럼 우리가 자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인 함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요 그래프만큼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또 그 다음 180도만큼에서 또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고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자 0도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그 앞뒤로도 또 역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단위원에서 자 세타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처럼 그려질 것이고 자 그럼 주기가 이제 2파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다음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y축의 왼쪽에도 그려지는 것을 살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의역은 역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고요. 치역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최대값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역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기는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2파이가 되겠습니다. 너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fx라고 쓸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코사인이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그래프인 건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역시 단위원에서 자, 동경 OP가 있을 때 자, 그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탄젠트 세타는 바로 다음의 높이. 자, 자, 밑변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처럼 우리가 썼을 때 탄젠트 세타의 길이의 변화를 우리가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다음처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세타가 동경이 시초선에 있어서 세타가 0일 때는요. 이 높이가 0일 겁니다. 자, 그래서 0,0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처럼 동경이 점점 이동하면서 세타가 점점 커질 텐데요. 자, 세타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 높이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다음처럼 점점 커진다 이런 말이죠. 점점 커지는데 동경의 위치가 2분의 파이 즉 90도에 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 우리 탄젠트 세타의 길이를 보시면 두 개가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계속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적당히 잘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다음처럼 그래프가 점점 길이가 탄젠트 세타 높이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커지는 중이고 그리고 커지고 그리고 2분의 파이까지 와서는 자 너무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대기 때문에 자,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2분의 파이에서는 함수값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다음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자, 90도를 넘어가면 동경이 90도를 넘어가서 다음처럼 단위원과의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의 높이는 어디에 그려질까요? 이때의 높이는 다음처럼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 위에 있는 저 무한대에서부터 쭉 내려올 텐데 높이가 이때 밑변을 보시면 밑변을 보시면 얘가 이제 음수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음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0도가 됐을 때는 높이가 0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높이가 0이 되는 것이니까 다음처럼 0이 되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자, 점점 높이가 커지는데요. 이때 보시면 자, 밑변분의 높이일 때 밑변도 음수고 높이도 음수기 때문에 다음처럼 양의 방향, 양수인 탄젠트 세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이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신다면 주기는 이제 파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우리는 자,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 그렇죠? 여기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탄젠트 세타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근선이 존재한다. 근데 이 주기가 파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파이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이마다 한 번씩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y 왼쪽을 보면 y축 왼쪽을 보면 다음처럼 그래프가 계속 이어서 이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 정의역과 치역이 앞에서 공부한 사인이나 코사인과 좀 다르죠.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긴 한데 얘는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등등에서 점근선 즉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정의되지 않는 값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의역에서는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타가 이게 글씨가 써졌다가 안 써졌다가 이게 뭔가 이상이 있어요.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가 자, 기준이 이제 파이만큼씩이니까 n파이에 대하여 매 n파이에 대하여 자,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마다 자, 얘는 자,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의되지 않는 애가 정해지지 않는 세타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이제 점근선으로 가지고 오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제 세타가 이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마다 점근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모든 실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 것이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것이고 대칭 이동이 아니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것이고 f-x는 이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건 아니죠. 그렇죠. 어느 때마다 자,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마다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 함수 세 개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